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는 어제 19명에 이어 오늘은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 하루 강릉에서만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고 이 확진자의 부모와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돼 오늘만 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동해에서 1명, 양양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가족 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오늘까지 나흘 동안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 주문진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강화합니다. 공군 고개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상수원 보호구역 바로 위에서 경유 스모크를 뿌리고 이 스모크가 지상에 그대로 내려앉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높은 상공에서만 스모크를 분사해 지상에는 영향이 없다는 공군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스모크는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8대의 블랙이글스가 상당한 양의 스모크를 내뿜으며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비행하면서 뿌리는 경유는 한 회 평균 1,100여 리터. 지난해에만 140회 훈련에 13만 리터라는 막대한 양의 경유를 상공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높은 고도에서 뿌려 기화돼 지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훈련 직후 스모크가 지상에 그대로 내려앉아 일대를 자욱하게 뒤덮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군의 주장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상에 도달되지 않고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여러 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도달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요. 높은 고도에서만 분사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바로 위에서 경유 스모크를 수십 차례 분사하는 장면이 취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계 화학물질이 공기에 희석은 돼도 없어진 게 아니라며 저감 장치 없이 13만 리터를 뿌렸다면 지표면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 근거리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어쨌거나 지금 대기오염 물질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게다가 기류 변화 등으로 스모크가 한 곳에 집중되기라도 하면 미세먼지가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민감 집단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류나 이런 것들이 잘못 형성이 돼서 일정적으로 확 이동이 돼서 가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8 전투비행단은 스모크 분사에 따른 대기 영향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책위가 주민 건강조사 등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립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영향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블랙이글스의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대 측은 에어쇼가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블랙이글스 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장사 문화가 바뀌면서 흩어진 조상의 무덤을 한데 모으는 묘원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마을에서는 이런 묘원을 만드느라 산을 깎아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개울이 흐르는 산 입구, 깎아낸 듯한 급경사지 위로 붉은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소나무 군락지 곳곳에 나무가 뽑혀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종중 2곳에서 자연 묘원을 조성한다고 양양군의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 태풍에 바로 옆 하천이 넘치고 토사가 쓸려와 큰 피해를 봤다며 산을 깎아 묘원을 만드는 것에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산이 지금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작년에도 안 했어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산을 다시 저렇게 해놓고서는 대책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양양군은 최근 장사 문화가 바뀌면서 흩어진 집안의 무덤을 한데 모아 묘원을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산지 전용 허가가 낮고 소나무도 적법하게 반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안전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진출입로 부분은 추가 도면을 요구해 재검토하고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사 유출이 반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부지가 불법 그 성질병상이 조금 의심이 돼서 주민들은 또 제대로 된 마을 도로가 없어 하천을 가로질러 다니고 있다며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차이나타울 건설 반대 청원 동의가 60만에 육박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최 지사의 말과 달리 강원도 내에 반대 여론이 많다며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던 최 지사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문화타운이 중국 자본이 아니라 100% 우리 기업의 자본이라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간다며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가 중국까지 가서 MOU를 맺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한중 문화타운 사업은 100% 민자 방식이라며 인허가권자로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이달 말까지 모두 문을 엽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양양에 이어 29일 홍천과 철원, 화천, 양구, 횡성 지역 접종센터가 마지막으로 문을 엽니다. 강원도는 매주 백신을 확보해 접종센터로 공급하고 있다며 오는 22일부터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하고 6월까지는 75세 이상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접종 대상자의 15%가량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75세 이상 고령자 14만 5천여 명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 동의율은 80%로 현재까지 접종 동의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강원도 의료인 3명이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정부 포상 대상자에 선정돼 국민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국민포장 대상자는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 경북 생활치료센터로 지원 근무한 고은별 강원대학교 병원 간호사와 한국역학회장을 맡았던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또 곽선영 원주의료원 내과 과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근무한 헌신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전국의 출판사들이 부스를 꾸려 참가하며 작가 강연 등 문화행사가 열려 문화도시로의 역량 강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난달 원주시 의회에서 독서대전 원주 유치 지지 선언을 한 데 이어 원주 지역 사회단체 협의회도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마곡터널 인근 도로 옆 경사면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경사면에 있던 땔감용 풀과 나무가 불에 타면서 도로가 연기에 휩싸였고 한때 차량 통행에 영향을 줬지만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초과 사용에 대해 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